라이노 기초 17번째 시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커브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. 요거 할 차례죠. 서피스 법선 방향으로 간격 띄우기. 법선 방향이 뭐죠? 노멀 방향이죠. 노멀 방향은 서피스의 임의 한 점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수직인 방향이 노멀 방향입니다. 여기선 법선 방향이라고 하네요. 자, 간단하게 노멀 방향 보려면 요거 눌러가지고 방향 보시면 되겠죠. 애널라이즈입니다. 영어 버전에서 애널라이즈, 여기서는 방향 분석이라고 써있네요. 자, 쭉 보시면은 이렇게 되네요. 하얀색이 노멀 방향. 그래서 지금은 여기 군데군데 하얀색 화살표가 있고요. 원하는 곳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.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는 U방향, 녹색 화살표는 V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물론 저는 V방향 파란색으로 바꿨죠. 그냥 녹색으로 바꿀까? 어찌됐든 파란색이 전 익숙합니다. 일단은 됐고요. 얘를 한번 해보죠. 커브 선택, 그 다음 서피스 선택해서, 자, 지금 현재 하얀색 화살표가 위로 올라와 있죠. 반전을 누르면 아래로 내려갑니다. 큰 의미는 없어요. 여기 이 바깥을 향하고 있을 때 O를 누르고 엔터 하면 O만큼 위로 떨어지게 됩니다. 하지만 다시 할 때 이걸로 그냥 다시 해보죠.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5 하시면 아래로 생겼을 겁니다. 생겼죠? 자, 이렇게 하는 게 노멀 방향으로, 법선 방향으로 간격 띄우기인데, 잠시만요.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 마우스가 하나씩 죽어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 목도 죽어가고 있군요. 왜 이러지? 오늘은 갑자기 감기 기운이 오고 있습니다. 자, 서피스 법선 방향으로 간격 띄우기 설명은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죠. 이게 좀 긴가민가한, 좀 이게 뭐지 싶은 기능이 하나 있긴 해요. 일단 다시 한번 해보죠. 짠 해서 거리를 입력해도 되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큼 쭉 늘려서 왼쪽 클릭하면 거기가 되는 겁니다.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합니다. 이렇게 해서 띄웠죠. 왼쪽 클릭 한번 하고 그 다음 얘기입니다. 여기서 원하는 곳을 대충 한번 꼭 눌렀더니 이게 뭐야 싶은 무언가가 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하면 또 여기가 갑자기 훅 내려가 버리고,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죠.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고, 혹시나 합니까 이런 걸 쓸 일이 또 있을지도 모르죠.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서피스 상의 간격 띄우기. 간격 띄우기인데, 서피스 위에서 간격을 띄워주겠다, 서피스를 따라서 간격을 띄워주지 라는 도구입니다. 커브 선택, 그 다음 서피스 선택 했더니 지금 일단은 안쪽으로 띄워줄게 라는 화살표가 있고요. 반전을 누르면 바깥쪽으로 되고요. 그리고 점통과는 좀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, 일단은 전 0.5로 해놨죠. 수는 1입니다. 이 상태에서 봤더니 0.5만큼 띄워져서 한 개가 커브 간격 띄우기가 된 거죠. 서피스 상에 물론 있는 커브겠지만요. 그 다음 뒤로 돌아가서 컨트롤 Z를 눌러서 전 뒤로 돌아갔습니다. 간격 띄우기를 다시 하죠. 이번에는 서피스 선택해서 수를 한 3개 하면 어떻게 되나요? 이렇게 3개가 그려지게 되겠죠. 당연히 간격은 0.5, 0.5, 0.5가 된 거죠. 왜냐하면 제가 0.5를 했기 때문이겠죠.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. 짠 해서 지금 마이너스 0.5 하면 바깥쪽으로 되는군요. 반전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. 수는 다시 1로 바꾸고요. 저기 점통과는 도대체 뭘까 라고 하실 겁니다. 점통과는 뭐냐면, 이 법선 방향으로 간격 띄우기 할 때도 내가 원하는 곳에 대충 꿍 찍을 수가 있었잖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원하는 곳에 한 번 여기 꿍, 한 번 더 꿍, 한 번 더 꿍, 이런 식으로 느낌에 따라서 적당하게 간격 띄우기를 할 때 쓸 수가 있겠죠. 그게 아니었다면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곳이 있었어요.
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건 정말 예를 드는 거죠. 선을 하나 뭐 이거 여기서 하나 그리죠. 딱 하나 그려서 여기까지 간격 띄우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어떤 기준점이라고 치죠. 선과 면이 만나면 뭐가 만들어지죠? 선의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점이 만들어집니다. 어디 보자. 걔가 여기 있었나요? 네, 여기 점을 하나 설정을 해놨죠. 만들어졌습니다. 이 상태에서 얘를 다시 써보도록 하죠. 짠 해서 점통과 누른 다음에 점을 짠 이렇게 됩니다. 아, 이런 기능도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. 근데 얘는 서피스 간격 띄우기는 이럴 때 많이 사용이 되죠. 얘를 자를 거예요. 얘로 엔터 한 다음에 서피스를 자체를 간격 띄우기를 합니다. 뭐 지금은 뭐 중중중 해서 뭐 반대로 반전 뭐 거리는 뭐 1만 하죠. 짠 했습니다. 뭐가 됐죠? 이 아래에 간격 띄우기가 된 거죠. 서피스 간격 띄우기가 됐는데 이 옆에 빈 공간은 뭐 로프트로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뭐 가장자리 하셔도 되고 짜잔 막았죠. 자, 이렇게 만들면 이 위에 스톤을 깔 수가 있겠죠. 스톤을 뭐 심을 때 이런 행동을 합니다. 뭐 자주 하시게 될 거예요. 자, 이걸 할 때 뭐 서피스 간격 띄우기를 한 후에 전 지금 이 커브 간격 띄우기 서피스상의 커브 간격 띄우기를 하는데 왜 이런 설명을 하냐 라고 궁금해 하실 겁니다.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이 위에 이제 스톤을 넣게 되면 당연히 발도 넣게 됩니다. 발은 뭐 대충 0.5라고 하죠. 이 녀석을 짠 넣게 되면 자, 이 발이 뭐 모서리 옆에 파진 거 옆에 당연히 있겠죠. 그럼 이 녀석을 찍을 때 뭘로 찍죠? 뭘로 구부리죠? 네, 담화정 아니면 방울정 그런 걸로 꽁꽁꽁 치게 됩니다. 좀 작은 망치로 꽁꽁꽁 치죠. 저는 지금 방울정, 담화정이라고도 부르는 그 녀석의 단면을 그리고 있죠. 그 녀석의 단면, 방울정 그 앞부분에는 네, 이렇게 움푹하게 파여져 있습니다. 이걸 가지고 꽁 치게 되죠. 꽁 치는데 위에서 아래로 누르냐? 아닙니다. 그렇게 하면 안 되죠. 이렇게 치겠죠. 이런 식으로 쳐야지 얘가 요렇게 구부러지겠죠. 뭐 그것까지 한번 해보죠. 야, 이거 뭐야? 큰일 났습니다. 얘가 왜 이렇죠? 깜짝이야. 네. 왜 이러지? 오늘 뭐 날이 아닌가 봅니다. 이 녀석을 구부리는 것까지 한번 해보죠. 구부리는 게 네, 여기 있네요. 발을 구부릴 거예요. 대충 구부릴 거예요. 요렇게 네, 구부렸습니다.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스톤을 잡아주게 됩니다. 하지만 자, 지금 중요한 건 이 발이 이 모서리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면 좀 보기 흉해요. 그래서 뭐 나름 가까이 됐는데 그 가까이 됐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얘를 방울정으로 치면 얘도 여기 여기를 물론 뭐 얘는 여기 있겠죠. 여기를 건드리게 되죠. 방울정이. 그래서 예쁘게 동그랗게 뚫어놓은 이 동그라미가 방해가 되는 거죠. 여기를 이제 뭐 살을 먹어 들어간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예쁘게 뚫어놓은 걸 건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상당히 물건이 저렴해져 보이기 시작합니다. 뭐 안 된다는 얘기죠.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액세서리 뭐 신주로 만들던가 뭐 그런 거 만든 거 보면 이 테두리가 예쁘게 동그랗지 않고 뭐 조금 이상하게 찌그러져 있는 것도 보일 테고요. 물론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. 액세서리는 이렇게 물리지 않아요. 왜냐하면 물리게 되면 이렇게 때려서 물리는 건 공임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제품의 가격도 올라가게 돼요. 그래서 왁스 상태에서 스톤을 넣습니다. 그걸 이제 초활이라고 하는데 그 뭐 기회가 되면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. 물론 당연히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. 분명히 할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왁스 상태에서 뭐 스톤을 넣고 그다음 뭐 주물 작업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.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스톤이 안 들어가 있을 때 줌을 다 쏘고 나서 금속일 때 때리는 거죠. 저 발을
방울정으로. 이때 이렇게 모서리 가까이에 발이 있으면 때리기가 힘들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고요. 이걸 좀 피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얘의 경사를, 이 녀석의 경사를, 지금은 경사가 이 정도 돼 있잖아요. 이 정도 돼 있는 걸 이렇게 조금 바꿔줘야 됩니다.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, 이 간격 띄우기 한 서피스를 가지고 요렇게 하게 되죠. 테두리를, 아이고, 이렇게 해서 간격 띄우기 0.5 하시면 뭐 이렇게 만들어지죠. 이걸로 다시 자릅니다. 그리고 이 남은 걸로 로프트를 하게 되면 아까보다는 경사가 좀 누웠다고 해야 될까요? 경사가 좀 완만해진 테두리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짠 하게 되면 방울정으로 때려도 방해를 받지가 않죠. 이렇게 할 때 저는 간격 띄우기를 많이 씁니다. 이 서피스상의 간격 띄우기.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. 여기서 보너스로 하나 더 쭉쭉쭉 뒤로 갑니다. 슬슬 뒤로 가기가 귀찮아지고 있군요. 네, 다 됐습니다. 이 상태에서 잘랐죠. 저 이제 어떤 이 경사를 좀 완만하게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. 그냥 어떻게 좀 단차를 주고 싶었다 라고 할 때 간격 띄우기를 합니다. 서피스 간격 띄우기, 방향은 반대로 솔리드 한 다음에 윗면만 날리면 로프트를 할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단차를, 높이 차이를 줄 수가 있겠죠. 눈 같은데 뭐 어찌됐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설명을 끝내도록 하고요. 여기 커브 연장, 이게 뭔가 싶은 커브 연장이 있습니다. 이게 도대체 뭘까요? 과연 필요는 있는 걸까요? 뭐 그런저런 얘기가 많겠죠. 오히려 뭐 여기 있는 얘들이 더 전 쓸모 있을 것 같은데 뭐 설명합시다. 원이 하나가 있고 뭐 곡선이 하나가 있습니다. 대충 이 정도에 놓죠. 잘 되라고 뭐 예제를 적당하게 만듭니다. 얘를 딱 누르고 가까이 갈 거 선택하고 엔터, 그 다음에 연장할 거 선택하고 쭉 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적당하게 찝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, 글쎄요, 뭐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고요. 이런 거구나 하고, 그 다음 뭐 도움말 꼭 보세요. 제가 잘 안 쓰는 거라서 이렇게 성의 없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 뭐 연결, 이거는 얘랑 비슷한데 직선으로 뿅 가는 겁니다. 다시 합니다. 짠 해서 얘 먼저 누르고 얘 눌러도 뿅, 그 다음 다시 얘 누르고 얘 눌러도 뿅. 네, 됐죠?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자, 얘 딱 봐도 커브 연장하는데 매끄럽게 할 거야. 자, 얘랑 똑같죠? 이렇게 매끄럽게 할 거야 라는 겁니다. 옵션이 있겠죠? 짠, 매끄럽게, 선, 호, 매끄럽게. 선 뭐겠죠? 선은 당연히 직선이겠죠? 뭐겠죠는 또 무슨 말이야. 이렇게 이제 이런 옵션들이 있다. 선, 아까 했던 거죠? 네. 그럼 호도 있겠죠? 네, 호. 이렇게 됩니다. 호가 뭡니까? 하나의 반지름을 가진 곡선입니다. 네, 뭐 그렇게 뭐 쭉쭉 되겠죠. 중심점 표현이 안 되네. 뭐 이런 게 있고요. 그 다음 반지름을 유지한대요. 내가 원하는 반지름. 그게 아니죠. 이 끝 바로 이 점, 이 선 끝에 있는 이 점, 여기가 가지고 있는 반지름의 값이 있겠죠. 여기 28.86의 반지름을 가지는 그 녀석을 유지해서 쭉 돌려주지 라는 겁니다. 얘는 뭘까? 반지름 따로 지정해서 뿅. 그 다음 또 딴 걸 또 해보죠. 점까지는 또 뭐지?
이렇게 지정을 하든 저렇게 지정을 하든 어차피 그려지는 건 호거든이라는 도구입니다. 이건 또 뭡니까? 자, 눌러보죠. 오, 예, 똑같죠? 넘어갑시다. 서피스의 커브 연장. 그럼 또 서피스가 또 하나 필요하잖아요. 가장 만만한 굴을 그리겠습니다. 굴을 그리고, 그럼 이 위에 또 커브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, 이 커브 도구에서 이 서피스 위에 그리는 게 있었어요. 그렇죠? 이 녀석을 이용해서 대충 그리겠습니다. 짠, 됐어요. 여기 위 서피스 위에서 커브 연장을 하겠답니다. 커브 선택, 서피스 선택도 당연히 하겠죠. 자기 마음대로 연장이 됩니다. 저는 다른 거 건드린 게 없어요. 끝입니다. 한번 도움말 꼭 보시고 한 번씩 꼭 눌러보세요. 끝. 그 다음 여기 보면 뭐 닫힌 커브의 심 조정이라고 있죠. 저 심이란 게 뭐죠? 심은 시작되는 곳과 끝나는 곳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이죠. 커브에서의 심은 뭐 어느 한 점일 테고, 커브가 아닌 서피스에서의 심은 이렇게 굵은 선으로 나타납니다. 시작되는 엣지와 끝나는 엣지, 모서리가 만난 바로 그곳. 테두리? 테두리면 뭐 4개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뭐 그냥 뭐 모서리라고 합시다. 자, 여기에서 심이 어디 있죠? 애널라이즈 누르면 여기 있네요. 여기가 끝점, 시작점, 끝점 뭐 다 같이 붙어 있는 바로 그것이죠. 이걸 옮겨줄 거야 라는 겁니다. 그러면 자, 여기서 꼭 눌렀더니 현재는 여기 있는데 어디로 옮길래? 라고 하는 겁니다. 반전 누르면 뭐 진행 방향이 바뀌나 보죠. 짠, 바뀌었습니다. 저렇게 이제 바뀌어야 될 때가 있어요. 그 전 영상 보시면 저렇게 이제 단면 커브에 진행 방향을 바꾸면 막 원했던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고 나올 때가 있고 막 그랬었죠. 저렇게 반전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, 저 자동 뭐 일단 패스합시다. 뭐 선택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꼭 누르고 이동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. 뭐 자동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도움말 보시고, 이게 제가 왜 뭐 성의 없이 설명하는 거 아니야? 그게 아니라 그렇게 전 큰 의미를 보지 못해가지고, 이게 뭐 이렇게 꼭 눌러서 이렇게 심을 바꿔줄 수가 있구나 라는 것만. 그래서 점을 키면 지금은 뭐 별 차이가 없긴 한데, 어디 보자. 여기서 이거 원 생성할 때부터 변형 가능 정개수 8개로 생성을 했어요. 이 상태에서 점을 켜면 지금은 다 커브에서 떨어져 있죠. 여기서 심을 조절해 보죠. 심이 여기 있대요. 짜잔, 조절했어요. 엔터 치면 좀 많이 달라졌죠.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? 여기서는 심을 조절해도 얘는 바뀌는 게 없어요. 그냥 좀 이 점들이 다 같이 회전하는 것만 관찰할 수가 있었네요. 이런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. 원래 위치는 여기였죠. 근데 바뀐 위치는 여기니까 꼬인 점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. 이 아래에서 뭐 꼬인 점 제거하는 게 없네요. 여기 뭐 핸들 막대 편집기라는 뭐 그런 게 있긴 한데요. 뿅. 없애는 건 아니잖아. 넘어갑시다. 짜잔, 이렇게 이제 심을 옮길 수도 있구나 라는 거였습니다. 심이 어떤 건지 아셨죠? 그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뭐 투뷰로부터의 커브 점점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. 이거 가끔 쓰는 커브 방향 일치 이런 얘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. 쓸만한 게 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군요. 이거 쓸만하고 이것도 괜찮고요. 이것도 좋습니다. 뭐 이것도 이거 좋고요. 얘는 저 아래도 있는 거니까 패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